안녕하세요. 북선프리입니다. 흑수저가 부자가 되는 단순하고 안전한 법칙.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3개의 단어 Just Keep Buying. 지금부터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본 책의 파트 1에 해당되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보다 저축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경우는 본인의 투자 자산이 적어서 1년 동안 투자한 수익금이 1년 동안 저축을 통해 모은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저축은 과연 어느 정도 해야 할까요? 얼마나 저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또 어떻게 할까요? 저축은 흔히 소득에서 지출을 뺀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지출은 굵직굵직한 고정 지출을 정리한 다음 나머지 변동 지출에 대해 추정치를 계산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저자에 따르면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저축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저축해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조언들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과 소득 수준이 비슷한 경우 모두 똑같은 비율로 저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축을 하고 있음에도 중압감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저축 능력이 있을 때는 더 많이 저축을 하고 소득 수준이 줄어든다면 그만큼 적게 저축하면서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추어 무리하지 않는 것이 길고 긴 투자의 여정에서 오래 살아남는 길이라고 합니다. 이 단순한 충고에 따르면 스트레스는 훨씬 더 줄어들고 행복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하네요. 지출과 관련된 결정을 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도록 하는 충고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되돌아보도록 강요하고 지출에 대한 불안감을 생성합니다. 책에서 죄책감 없이 지출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유용한 2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배 규칙을 따르라입니다. 이 방법은 어떤 고가의 물건을 사들일 때 돈을 쓰고 싶을 때마다 같은 금액을 수익 창출 자산에 투자를 하거나 기부를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400만 원짜리 아이템을 사고 싶다면 그만큼의 돈을 추가로 투자하면 됩니다. 이런 규칙은 어떤 물건을 얼마나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만약 투자를 하고 싶지 않다면 아마도 그 아이템을 꼭 사지 않아도 된다는 쪽으로 마음이 변할 것이고 이러한 규칙은 가소비를 할 때 들게 마련인 죄책감을 없애줍니다. 여기서 고가에 대한 금액 기준을 얼마로 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물건을 사들일 때 갖는 주관적인 느낌이 더 중요하며 그러한 느낌에 따라서 이 법칙을 적용하면 됩니다. 2번째 방법은 성취감을 최대화하는 데 집중하라입니다. 성취감을 위해서 자율성을 높여주거나 하는 일의 숙련도를 높이거나 또 의미 있는 삶을 위한 목적을 갖도록 하는 지출은 바람직한 지출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한 잔씩 마시는 카페라떼가 업무의 집중력에 도움을 준다면 이는 바람직한 지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라이프스타일 크리프란 돈을 이전보다 더 많이 벌게 되었을 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소비와 지출을 더 많이 하는 현상입니다. 인상된 월급으로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은 이미 라이프스타일 크리프의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절대 여기에 빠져서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힘들게 일하고서도 그 성과를 즐길 수 없다면 열심히 일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따라서 어느 정도의 라이프스타일 크리프는 괜찮다고 보지만 미래에 대한 준비는 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득 증가분에 얼마를 저축해야 할까요? 저자의 조언에 따르면 소득 증가분의 최소 50% 정도 저축을 하면 이는 기억하기도 쉽고 실천하기도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저자에 따르면 어떤 종류의 빚이든 재정 관리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긴급 상황에 필요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금을 조기 상환하지 않는 경우 이때는 긴급 상황에 대한 리스크가 감소하기 때문에 대출로 인한 비용 부담보다 더 큰 가치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학자금 대출이나 창업자금 대출,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에 따른 비용보다 훨씬 웃도는 가치 있는 수익을 남겨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빚을 올바르게 활용하면 재정 상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무분별하게 빚을 지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에 따르는 비금융적인 비용, 즉 대출로 인해 몸과 마음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부채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은 자산 축적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안정적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자산을 쌓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집을 보유하면서 각종 수수료와 세금 외에 주택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비, 그리고 이러한 유지보수를 위해 개인의 시간도 상당히 들어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저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집을 사야 할 때라고 판단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최소 10년은 거주할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지역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이사를 계속한다면 그에 따른 거래 비용이 늘어나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삶과 직업이 모두 안정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삶이 안정된 상태라고 함은 결혼을 해서 가족을 구성해 집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또 본인의 수입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때야만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유자금이 충분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여유자금이란 주택가격의 20% 정도의 계약금을 낼 수 있는 여력과 총 부채 상환 비율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 매입은 가장 규모가 크고 또 가장 감정적인 재정 결정이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두고 올바른 결정을 신중히 내려야 합니다. 미래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기에는 가장 확실하고 위험이 적은 방법은 현금, 즉 저축입니다. 하지만 저축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손해도 보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저축을 해야 한다면 현금을 저축으로 하는 것이 과연 최고의 선택일까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현금 저축은 장기간 목돈 많은 상품으로 좋지 않습니다.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정해진 기간 내내 꾸준히 정해진 액수의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를 할 수 있다면 해당 금액이 필요한 기간에 따라 투자 방법을 달리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 기간이 2년 이내라면 단연코 현금 저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3년 이상이라면 채권, 주식, 적금을 적절하게 조합해 합리적인 포트폴리오를 꾸려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은퇴 시기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간단한 규칙은 바로 4%의 법칙입니다. 이는 매년 은퇴 자산의 4%까지만 사용하는 것을 가정하는 것으로 은퇴를 위해서 모아야 하는 자산은 결국 본인이 예상하는 연간 지출의 25배가 모이면 은퇴를 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은퇴 자산 중 국민연금이나 월세처럼 고정 수익이 있다면 그만큼을 뺀 연간 지출액의 25배만 있어도 됩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은퇴를 위해서 얼마나 모아야 하는지 계산을 할 수 있으며 언제 은퇴를 할 수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Just Keep Buying 책의 파트 1 내용에 관한 요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Just Keep Buying 책에서 소개하는 투자와 관련된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